자, 교과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2차 곡선을 배울 텐데요. 처음 시간에는 포물선, 그 다음에 우리가 타원, 이제 쌍곡선까지 배우게 됩니다. 이제 2차 곡선이라 하면 1학년 때 배웠던 원을 포함하여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기하에서는 이제 포물선, 그 다음에 타원, 쌍곡선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목표가요. 포물선의 뜻을 알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예요. 자, 아래 개념 일기 한번 그림을 봅시다.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옆에 여러분들 교과서 하면 그대로 띄운 거니까 교과서 동시에 같이 보시고요. 그 물음에 한번 답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점 A에서 F까지 이르는 거리는 3이죠. 그죠? 3입니다. 또 직선에 이르는 거리도 3이에요. 근데 요구사항은 뭘까요? 점 F와 L에 이르는 거리가 3인 또 다른 점 B를 찾아봐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쪽이죠. 자, 바로 요 3만큼 떨어진 거리, 그죠? 그 다음에 이 F에서 또 3만큼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B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A를 마치 이 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결과. 그래서 F에서 B만큼 이르는 거리가 3이 되겠고요. B에서 L에 이르는 거리가 또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리가 3인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점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은 점들을 찾아서 표시해 보는 거예요. 거리가 2인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거리가 2인 거는요. 여기가 되겠죠. 그죠? 요 직선과 원이 만나는 교점. 그죠? 자, 거리가 1인 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요 점이 되겠죠. 네, 요 점이 될 겁니다. 자, 거리가 2인 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처럼 A를 우리가 대칭 이동시켰듯이 얘를 이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이쪽에 옵니다. 그죠? 자, 이 점이나 거리가 F로부터 2죠. 또 요 직선 L로부터 거리가 2가 됩니다. 그죠? 거리가 4인 거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2점이 되겠죠. 5인 거는 이렇게, 6인 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L과 평행한 직선과 이 원의 교점을 활용해서 거리가 같은 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점을 반대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점들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요. 뭐 거리가 우리가 항상 1인 거, 2인 거, 3인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 뭐 1.5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거리가 같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점들을 일일이 찍어보면 이러한 곡선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자, 이게 오늘 배우는 바로 포물선입니다, 여러분들. 자, 포물선은 일단 구성하는 요소가요. 초점이 반드시 있고요. 초점에서 이 포물선에 있는 한 점에 이르는 거리와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점들의 자취가 이런 포물선, 이런 곡선 형태를 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우리는 준선이라고 하고요. 이 준선이라 하면요, 포물선에서만 등장합니다. 초점은 타원과 쌍곡선에서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또 축이고요, 이거. 자, 준선의 초점을 지나면서 이 준선의 수직인 직선, 초점을 지나면서 이 준선의 수직인 직선을 우리는 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축과 이 곡선이 만나는 교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용어들을 잘 여러분들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요. 그러면 저 포물선이 그렇게 그려지는데 이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이 포물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될까? 말 그대로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포물선의 정의는 초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 그 다음에 또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거죠. 자, 이 포물선이 어떠한 임의의 점을 잡더라도 초점에 이르는 거리,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을 가지고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죠. 자, P라고 하는 거는 임의의 점이니까 우리가 X, Y라 놓고요. 이 F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이건 고정된 점이죠. P, 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 P와 F 사이의 거리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요 준선에 이르는 거리는요, Y좌표에 영향을 주진 않죠. 이 점의 X좌표입니다. 그러니까 X에서 요 마이너스 P를 뺀 그 절대값이 주게 되면 돼요. 그러면 요 X에서 이 P에서 이 준선에 이르는 거리는요, 요거를 아래로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X와 마이너스 P 두 점 사이 거리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루트와 절대값이 양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반드시 이러한 식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꼭 그냥 이렇게 나오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 식을 양변을 제곱해서 한번 정리를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나오는가? 자, 거꾸로요. 우리가 y제곱은 4px라는 걸 보고요. 우리가 이 식을 보고 초점을 찾을 수 있고 준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형태를 봤을 때 이 x의 개수가 바로 4p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4p가 얼마다? 뭐 예를 들면 y제곱은 2x라는 형태의 포물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 항상 x의 개수가 2가 4p예요, 4p.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4p다. 이게. 그럼 p 값이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 여기다 2분의 1 찍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찍고, 준선 그리고 초점 찍어준 다음에 원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거리가 같게끔 어느 점을 잡더라도, 포물선 위에 어느 점을 잡더라도 초점에 이르는 거리와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게끔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로부터 이런 방정식을 유도했는데 거꾸로 이 방정식을 보고 초점이 무엇인지 준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알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초점이 P, 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더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초점이 주어졌을 때는 요 X좌표가 바로 P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 P다. 그죠?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1이 맞죠? 그러니까 바로 P가 1인 거죠. Y제곱은 4PX니까 우리가 또 다르게 뭐 P라는 점을 X, Y로 잡고 PF와, 그죠? PF와 그러니까 이 준선에 이르는 거리, 뭐 PH 이게 같다. 거리 공식과 또 두 점의 X좌표의 차 그걸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Y제곱은 4PX라는 이 공식을 이용한다면 바로 Y제곱은 4X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이게 바로 P죠. P. 이 초점의 X좌표가 항상 P값이에요. 그러면 준선은 X는 마이너스니까 2가 맞죠. 그러니까 준선 2 이렇게 그려주시고 초점 찍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2이므로 Y제곱은 4PX 마이너스 8X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점을 잡더라도 항상 정의에 염두에 두시고요. 2차 곡선은 이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점에 이르는 거리와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습관적으로 이 거리가 같다라는 것을 꼭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 같이 해볼까요? 자, 여기에 P죠, P. 마이너스 P 맞습니다. 그럼 Y제곱은 4PX니까 암산하면 16X가 되겠네요. 그죠? 이거를 만족하는 포물선의 방정식. 자, 여기에 P입니다. 또 X는 마이너스 P 다 일치하죠? 그럼 Y제곱은 4PX니까 마이너스 4, 3, 12X. 너무 쉽죠? 네. 자, 그 다음에 1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요. 이렇게 포물선의 방정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응용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여기 이 값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4p예요.
요 마이너스 1이 생략됐지 이게 항상 4P란 말이에요. P를 알게 되면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항상 초점의 좌표를 우리가 F라고 할 때 P, 0이고요.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이걸 꼭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찾아낸 거죠, 이렇게. 풀이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준선 표시해 주시고 초점을 찍어준 다음에 거리가 같게끔 이 포물선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초점에 이르는 거리,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P값 찾았죠?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 찾았죠?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또 거리가 같게끔 그려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것도 우리 간단하게 한번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은 여기에 1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4P가 1이죠. 그러니까 P는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초점의 좌표니까 초점의 좌표는 이렇게 합시다. 초점 땡땡 하시고 P, 4분의 1,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 준선 땡땡 하시고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P니까, 그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네, X축, Y축 표시해 주시고 자, 준선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쯤을 우리가 그냥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초점은 같은 거 원점에서 꼭지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반대쪽에 떨어지게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해 주면 돼요. 여기가 4분의 1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꼭지점인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빨간색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게 그려주면 되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항상 정의를 염두에 두시고 포물선에 있는 한 점에서 초점에 이르는 거리와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항상 같다. 이거죠. 이런 형태가 되게끔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4P잖아요. 그러니까 P가 암산합시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초점 좌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0이죠?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니까 X는 2분의 1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오른쪽으로 당겨서 우리가 또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X축, Y축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점을 우리가 그냥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또 요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준선 먼저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원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점을 잡았을 때 이 초점에 이르는 거리와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 정도 표시해 주면 완벽한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물선은요, y제곱은 4px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자, x제곱은 4py꼴도 있어. 마치, 자, 요거랑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y제곱은 4px꼴이랑 비교해 보시면, 그냥 문자만 그대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y가 x로, 요 x가 y로 바뀌어. 그러니까 xy 문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정의는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초점은 y축에 있죠.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 초점의 좌표가 p가 아까는 x좌표 쪽에 있었는데 y좌표 쪽에 있다. y축에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자, 요것도요.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하면 요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p에서 f에 이르는 거리와 p에서 요 y는 마이너스 p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고 했을 때 정리하면 이 식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y제곱은 4px꼴과 이거를 비교해 봤을 때 그냥 문자만 바뀌었을 뿐이죠. 자, 마치 뭐예요? y는 x에 관한 대칭 이동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초점이 차이가 있다면 바로 y축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0,p가 되고요.
x는 마이너스 p가 아니라 y는 마이너스 p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러한 꼴의 포물선은 초점이 4py꼴로 끝날 때는, x제곱은 4py꼴로 끝날 때는 초점이 y축에 있다. 준선은 마이너스 p이다. 자, 이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y축에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p 형태가 되겠구나. 여기가 바로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은 4py 꼴이어야 되고, p가 2이므로 여기다 대입하면 x제곱은 8i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0,p가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p, 다 일치하죠? 자, 그러니까 p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죠? x제곱은 마이너스 4y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고하세요. 이건 우리가 어디서 많이 안 봤나요? 2차 함수죠? 자, 요거 여러분 2차 함수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포물선으로 새롭게 우리가 정의한 거지, 형태는 2차 함수랑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초점과 우리가 준선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포물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형태의 포물선은 2차 함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문제 같이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초점이 y축에 있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가 p죠. y는 마이너스 p 맞습니다. 그러니까 y제곱은 아니라 x제곱은 4py 꼴이에요. 그러니까 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x제곱은 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바로 p예요. 그러면은 초점이 y축에 있는 거 확인하시고, y는 마이너스 p까지 확인했죠? 그럼 x제곱은 마이너스 얼마일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2y가 되겠죠. x제곱은 4py 꼴이니까. 자, 됐습니까? 자, 아래 예제 볼까요? 자, 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방정식을 보고 초점과 준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죠. 이게 항상 x제곱은 4py 꼴이니까 여기가 4p가 3이에요. p는 당연히 암산하면 4분의 3 쉽게 나오죠. 0,p, y는 마이너스 4 일치합니다. 그래서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2차함수 형태로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x제곱은 4p죠. 4p. p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잖아요. 너무 쉽죠. 초점 찍어주시고 준선 y는 마이너스 p 그려주시고, 자, 아까도 항상 얘기하지만 포물선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 이 초점에 이르는 거리,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항상 같다. 이걸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1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x제곱은 4py 꼴,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4p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나오죠? p는 얼마입니까? 8분의 1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초점의 좌표 어떻게 돼요? 초점의 좌표는 항상 주의할 게, 이게 x제곱은 4py 꼴이니까 y축에 있는 점이다. 그래서 0,p가 돼요.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은 y는이죠. y는 마이너스 p. 이거예요, 이거. 자,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x축, 자, y축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우리가 이제 준선. 요점을 그냥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합시다. 이게 준선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1. 또 같은 거리만큼 반대쪽에 위쪽에 8분의 1. 이거죠. 항상 모든 2차 곡선은요, 초점을 감싸는 형태로 그려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타원이나 쌍곡선을 배우시면 알겠지만 항상 초점을 감싸는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원점이 꼭지점이 되겠고요. 이러한 2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랑 똑같이 일치한다. 그래서 항상 요 점에 이른 거리, 요 직선에 이른 거리가 같다. 그게 포물선의 정의다. x제곱은 4py 꼴이 됐든 y제곱은 4px 꼴이 됐든 간에 항상 정의는 초점에 이르는 거리,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아시겠죠?
자, 요게 4P입니다. 암산합시다. P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초점의 좌표는 Y축에 있다는 거 염두해 주시고 0,P다.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은 땡땡 하시고 Y는 마이너스 P. 이게 되죠. 자, 오른쪽으로 땡겨서 그려주시면 자, 우리가 동일하게 X축, Y축 한번 표시해 봅시다. X축, Y축. 그 다음에 이점을 4라고 합시다. 이점을 4, 이점을 마이너스 4. 자, 준선의 방정식 표시하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항상 이 초점을 감싸는 이런 형태가 그려지겠죠. 그죠? 이렇게 그려진다 볼 수 있어요. 자, 항상 여러분들 이 포물선인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 초점에 이르는 거리와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항상 같다. 이걸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몇 번이나 수없이 강조해도 이거는 뭐 지나친 게 없습니다. 자, 요거를 그려보고 두 포물선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이미 우리가 1학년 때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XY 문자가 그대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Y는 X에 관한 대칭 이동과 똑같다는 거예요. 대칭이다, 대칭. 그죠? 이 Y는 X에 관한 이 직선에 대해 대칭 관계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따로 그리지는 않을게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겁니다.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겁니다, 이거. 네. 따로 뭐 그리진 않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충분히 다뤘던 내용들이니까.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거. 또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거. 그죠? 네, 그려보시면 정확하게 Y는 X에 대해 대칭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6번은 응용 문제인데요. 이게 마치 뭐예요? 이게 포물선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이미 얘기했죠. 단면은 포물선 모양.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포물선 떠올리면 항상 뭐예요? 초점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준선.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좌표축 위에서 생각한다면 바로 이게 축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가 묻는 거는 포물선의 초점의 위치에 있는 흡수관에 모인다. 그죠? 빛이 이렇게 반사되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이 흡수관, 이게 바로 뭐예요? 초점이잖아요. 초점. 그죠? 딱 보면. 초점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초점의 위치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X축 파란색으로 해볼까? 헷갈리니까 이걸 X축 Y축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나와 있는 정보는 이 거리, 이게 이제 2분의 3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거리가 정확하게 2분의 3이니까 이게 포물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3 콤마가 되겠죠. 2분의 3. 그 다음에 X 좌표, Y 좌표는 뭐가 될까요? 이게 3의 절반 아닙니까? 이게 되겠네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포물선은 이거를 X축, 그죠? 이걸 Y축으로 생각한다면 이 점을 지나는 포물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Y제곱은 4px꼴을 이걸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2분의 3, 2분의 3을 지나니까 2분의 3을 대입해 보세요. 자,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럼 P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P는 8분의 3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게 바로 P예요, 요게 P.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꼭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이게 바로 뭐 P 값을 구하시오. 8분의 3m다.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응용 문제가 되겠습니다.